안녕하세요, 중광 김지금입니다. 이전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의 첫 차인 포르테 쿱은 AJ 셀카를 통해 판매했습니다. 차를 판매한 이유는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서죠. 포르테 쿱을 판매하고 2일 뒤 저는 새로운 자동차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변할 자동차를 미리 정해둔 후 포르테 쿱을 판매한 덕분에 긴 텀 없이 기변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새로운 자동차 더 뉴 제네시스 쿠페 2.0 터보 모델 구매기를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젠쿱은 지난 1년 동안 저의 다음 자동차로 내정되어 있었습니다. 포르테 쿱도 분명 매력적인 차였지만 순수한 스포츠카보단 패션카에 가깝기 때문에 저의 욕망을 100% 채워주진 못했습니다. 항상 뭔가 아쉬웠고 가끔 지나가는 젠쿱이나 머스탱, 카마로를 보면 눈이 돌아가곤 했죠. 당장 바꾸자니 돈도 부족하고 나이도 어리고 운전 경력도 짧아서 보험료가 너무 비쌌습니다. 그 외에도 제네시스라는 이름값과 중형 스포츠카라는 차급이 유지비에 대한 부담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덜컥 구매했다가 돈을 낭비하면 큰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 고민했죠. 이게 정말 필요할까? 유지비는 얼마나 들까? 돈은 모을 수 있을까? 그렇게 약 1년간 심사숙고를 한 끝에 결국 기변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맨날 렌카 들어가서 매물 보고 젠쿱 유지비라고 구글링하며 낭비하는 시간에 차라리 깔끔하게 사버리자. 그 시간에 유튜브 콘텐츠를 한 개라도 더 만들자. 유튜브 키워서 유지비 충당하자. 그러니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가 젠쿱을 구매하기 위해 했던 거 첫 번째, 매물 및 정보 눈팅하기. SK엔카와 K카는 물론 젠쿱 동호회 사이트 및 카페까지 모조리 눈팅했습니다. 좋은 매물을 구분하고 시세 파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저렴한 물건을 구매할 때는 적당히 알아보고 과감히 지르고 필요 없어지면 되파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경우 취등록세 같은 어마무시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차를 구입하는 데만 100만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거기에 매도비도 지불해야 되고 알선 딜러에게 구매할 때는 알선료까지 내야 하죠. 심지어 차를 대팔 땐 딜러에게 팔 경우 시세보다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저렴하게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대파는 데만 200만원이 넘는 돈이 소비됩니다. 거기에 고장이라도 난다면 수리비도 몇 푼 깨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게 구매해야 하는 것이 중고차입니다.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의 확률을 최대한 낮출 수도 있죠. 아무튼 저는 2012년식 터보 S 모델과 14년식 터보 D 모델 중 고민을 했습니다. 터보 S는 풀업 트림이고 터보 D는 깡통 트림입니다. 제네시스 쿠페는 2012년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쳐 14년식의 부분 변경이 적용되었는데요. 연식이냐 주행거리냐에 대한 고민은 많이 받지만 연식이냐 옵션이냐는 흔하지 않아 순전히 저의 생각만으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동호회에 물어봐도 거의 50대 50으로 갈리더라고요. 결국 둘 중 시세보다 더 싼 매물이 나오길 기다려고 구매 직전까지 갈등하다 최종적으로 14년식 터보 D 모델을 20만원 추가 할인받고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승하기. 젠쿱 카페를 통해 질문글을 올리던 중 회원 한 분이 저희 집 근처에 사신다고 조수석 시승을 제안하셨습니다. 젠쿱을 타보고 싶어 제주도 렌트카까지 싹 뒤져봤지만 찾을 수 없었는데 좋은 기회가 생겨 잽싸게 시간을 잡았습니다. 차주분은 2014년식 터보 D 모델을 타고 계셔서 저에게 정말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연식으로 살지 결정을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조용하네요. 제 차는 좀 조용한 편이래요, 사람들이. 진짜요? 제가 좀 관리 잘 된 차를 탔나봐요. 좀 비싸게 샀지만. 얼마 주셨어요? 가격은 나중에 삑 소리 되나요? 만약에 영상까지 나오는 건? 삑 할게요. 네. 좀 넘게. 진짜요? D 모델 치고 그래 D. 약간 제가 호구를 당한 거야. 이게 개인한테 산 게 아니라 딜러한테 산 거라서. 사람들이 막 젠쿱 연비 안 좋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밟아서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 가면은 연비 나쁜 차가 아닙니다. 절대. 점령인데 뭐 연비가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이퍼, 슈퍼카 타는 사람들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차일 수 있는데 저한테는 이게 정말 되게 많은 드라이빙의 재미를 주는 차거든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일반 문 내짝 달린 쟤나만 타다가 이 차는 확실히 재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빠른 차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제 튜닝 안 하면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공부에서 충분하죠. 세 번째, 실매물 보러 가기. 신쿱은 전체 판매량을 다 합쳐도 2000대가 겨우 넘을 만큼 비인기 차종입니다. 덕분에 매물도 찾아보기 정말 힘들죠. 일반적으로 차를 살 때 부천과 인천은 걸으라고 하지만 매물이 너무 없어서 결국 인천에 차를 보러 갔습니다. 솔직히 인천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가면서 엄청 후달렸습니다. 허위 매물 거르는 법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없었지만 딜러가 폭력적이라거나 구매를 안 한다고 했을 때 감금을 한다든가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죠. 물론 그럴 만한 딜러가 아닐 것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방문을 결정한 것이지만요. 추후에 온라인만으로 중고차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나가려면 앞에서 쫙 밀고 나가는데 이걸 쓰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플라스틱이야. 차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비소 직원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중고차는 진짜 못 볼 것 같아. 조심조심 앞에 그거
무서워. 이거 우리 차 아니야. 위협을 하거나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것 하나 없이 굉장히 친절하셨습니다. 솔직히 우리 동네 슈퍼마켓 아저씨보다 친절하시네요. 크로스 멤버랑 핸더 교환 이력이 있는 차량이라 불안했는데 고속주행은 못해봤지만 엔진 상태도 괜찮고 얼라이먼트도 잘 맞아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원하는 연식, 원하는 색상, 적은 주행거리였으나 제가 비교하고 있는 매물들에 비해 가격이 비싸 패스했습니다. 네 번째, 주문하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년식 프롭 모델과 14년식 깡통 모델을 고민했었습니다. 프롭은 1100만원, 깡통은 1200만원이었죠. 이 중 하나로 주문하기로 결심, 마지막으로 내고 문의를 드려보았습니다. 깎아주는 쪽 것을 산다는 생각이었는데 예상을 깨고 케이카 매물이었던 14년식을 할인받을 수 있었고 바로 주문했습니다. 케이카 중고차 구매 절차 역시 다음 기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탁송기사님의 연락을 받고 집 앞으로 뛰쳐나가니 웅장한 젠코의 모습이 딱. 안녕하세요. 아, 전화 받으신 분이에요? 네네네. 고생하셨습니다. 일단은 차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가신 데 있는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아, 일단 보세요. 둘러보시고 스크래치 말고 이렇게 뭐 받치고 있는가. 그 외에는 아침에 제 어때 추웠다 사진 찍고 왔거든요. 네네. 사진이나 영상으로는 담기지 않는 실제로 봐야만 느낄 수 있는 젠쿱의 포스. 왜 이렇게 사진바를 못 받을까요? 사진보다 훨씬 예쁜 모습에 만족감이 더블이 되었습니다. 탁송기사님께서 근처역에 좀 데려달라고 부탁하셔서 테스트 드라이빙도 해볼 겸 기꺼이 역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가면서 차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정말 차 잘 샀다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느낌 너무 좋아요. 진짜. 그니까요. 우리가 올라오면은 기사가 다 얘기해주거든요. 차 나쁘다고 절대 안 해요. 근데 좋으면 좋다고 엄청 얘기해줘요. 실제로 타보니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검은차 특성상 외관에 스몰 마크들이 눈에 띄어 포르테쿱 살 때처럼 준신차급 느낌은 없었지만 걱정보다 상태가 매우 양호해서 대만족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점도 한몫했죠. 그럼 구입기는 이쯤하고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저희 두 번째 자동차 더 뉴 제네시스 쿠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고항 김지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자동차를 타면서 들었던 비용, 즉 유지비는 총 얼마일까요? 저는 차량 가계부 앱을 통해 구매 후부터 지금까지 들었던 비용을 모두 기록해 놓았습니다. 보험료,